토트넘 팬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진실입니다. 몇 년 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토트넘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저 늙은 선수 내보낸다고, 이제 토트넘이 진짜 빅클럽답게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로 팀을 재건할 수 있다고 손흥민 국뽕 팬들은 이제 그만 토트넘 일에 끼어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토트넘은 어디에 있습니까? 2026년 들어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습니다. 강등권인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이는 불과 5점입니다.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정역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BBC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손흥민을 향해 이제 필요 없다고 외쳤던 목소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토트넘 커뮤니티는 조용합니다. 손흥민 없어도 우승 가능하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토트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토트넘은 홈에서 뉴캐슬에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홈팬들은 토마스 프랭크를 향해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선수들과 감독은 마치 도망치듯이 라커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지금 토트넘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홈팬들이 자기 팀 감독에게 야유를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이 정말로 토마스 프랭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영국의 많은 매체들이 토마스 프랭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다고, 전술이 잘못됐다고, 리더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에 선임될 때 그를 가장 극찬했던 매체들이 지금 그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의 기자 알리스테어 골드가 대표적입니다. 선임 당시 최고의 선택이라고 찬사를 보냈던 그가 경질 소식이 나오자마자 돌변해 선수단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토트넘 구단 고위층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비판을 토마스 프랭크에게 돌리기 위해 언론에 흘리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희생양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이후 토트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입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퇴장에 환호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뒤에도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리그 5위를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는 손흥민 한 명 없어도 이렇게 잘 된다고. 빅클럽은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즌에 토트넘에는 아직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어진 이후의 토트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2026년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는 팀, 강등권과 5점 차이밖에 안 나는 팀, 홈팬들에게 야유받으며 라커룸으로 도망치는 팀, 한 가지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손흥민은 매 시즌 최소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골이든 어시스트든 상대방의 수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팀의 득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15개의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아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손흥민이 없어서 토트넘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BBC가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다른 매체들이 토마스 프랭크의 전술을 문제 삼을 때 BBC는 선수단을 이끌지 못하는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 부재를 상징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시즌 두 번째 퇴장이었습니다. BBC의 스튜디오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가 출연해 있었습니다. 그 레전드는 로메로의 퇴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면 저는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드레싱룸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주장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자비 시몬스 같은 어린 선수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단순한 퇴장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장으로서의 자질과 팀의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토트넘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 토트넘은 어땠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손흥민은 끝까지 뛰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 최선을 다해 뛰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영국 언론들은 그때도 손흥민을 비판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팀이 17위를 했다고 손흥민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늘 손흥민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토마스 프랭크가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포스테코글루가 문제였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문제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손흥민을 내보낸 결정이 문제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이미 경질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감독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감독이 온다고 해서 토트넘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령 지금 알렉스 퍼거슨 경이 살아서 토트넘의 감독이 된다고 해도 이 토트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이고 그것도 오랫동안 팀에 있던 선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트넘의 공격진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습니까? 수비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믿을 만한 센터백이 있습니까? 수비수들이 공격수들보다 골을 더 많이 넣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팀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윙포워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의 시작이었고 마무리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내보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토트넘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해리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이 떠나고 팀의 핵심 선수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까? 그것은 주장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전드급 선수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한 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편하게 먹고 살았다고.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숫자가 증명합니다. 강등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인 루니의 발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BC 스튜디오에서 루니는 로메로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팀에 엄청난 압박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이라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로메로는 경기 전주의 토트넘의 선수 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두 번째 퇴장을 당했습니다. 루니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리석음입니다. 주장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팀의 어린 선수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루니가 비판한 것은 로메로이지만 그 비판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모습과 대비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주장 완장을 차고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팀을 흔드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팬들에게 웃음으로 인사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없어진 자리에 지금 이 모든 혼란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 토트넘이 17위를 했다고 비판하던 분들, 지금 토트넘은 17위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흥민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 강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챔피언십으로 강등되는 순간 토트넘의 선수단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한두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 20년의 암흑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대인 팬들이 40살이 넘어서야 겨우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강등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승점 차이는 5점이고 시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는 팀이 갑자기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 반등을 이끌어줄 에이스가 지금 이 팀에 있습니까?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입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을 팔았습니다. 손흥민을 내보냈습니다. 산체스를 내보냈습니다. 다이어를 내보냈습니다. 팀의 근간을 이루던 선수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자리를 제대로 된 대체자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그 선수들 중 토트넘의 중심이 된 선수는 없습니다. 또한 레비 회장의 경영 방식은 단기적인 수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팀을 만드는 것은 신뢰입니다. 선수들이 이 클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자신의 전성기를 바쳤습니다. 그에 대한 토트넘의 보답은 계약 연장을 질질 끌다가 결국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필요 없어지면 내보내는 클럽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레싱룸에 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니가 BBC에서 이야기한 리더십 부재의 진짜 의미입니다. 로메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로메로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클럽 문화가 문제입니다. 주장이 경기 전에 공개적으로 팀을 비판하고 경기에서는 퇴장을 당하는 이 문화. 그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클럽이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손흥민이 없어지면 토트넘은 강등권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토트넘 팬들은 비이성적이라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손흥민 국뽕 팬들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 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토트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십시오. 손흥민 없어도 된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토트넘을 무너뜨리거나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뛴 선수, 비판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선수, 떠날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떠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결국 정직합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선수가 그 팀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지금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등권과 5점 차이라는 숫자가 2026년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다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 이름이 토트넘에서 가졌던 무게를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등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토트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승점 5점 차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앞에서 우리는 이제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정말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토트넘이 강등되는 순간 스쿼드는 해체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챔피언십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선수들은 하나둘씩 떠날 것입니다. 남는 것은 다른 팀에서 원하지 않는 선수들 뿐입니다. 그 선수들로 챔피언십에서 다시 올라오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겨우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다 해도 그때의 토트넘은 지금의 토트넘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갖고 있지만 중위권을 유지하기도 벅찬 팀에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20년, 긴 시간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만들었던 그 황금기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 20년 동안 토트넘 팬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 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겼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망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는 결정을 한 구단에 대한 비판도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팬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손흥민이라는 사람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전성기를 모두 바친 클럽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조용히 떠난 사람, 그 품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메로가 경기 전주에 공개적으로 팀을 비판하고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손흥민이 힘든 시즌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팀에 좋은 선수가 없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구단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흘린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습니다.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팬들에게 웃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장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BBC 스튜디오에서 레전드가 이야기한 바로 그 리더십이 손흥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토트넘의 드레싱룸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손흥민은 어떻습니까? 토트넘을 떠난 후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기억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련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계속 전진하는 것.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전술도 아니고 개별 선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클럽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축이 되어주는 사람. 지금 토트넘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이제 모두가 압니다. 토트넘 팬들 중에서 지금도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남았고 새 감독이 오면 달라질 수 있고 강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기 전에 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축구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들. 팬들이 떠나라고 했다가 막상 떠나고 나면 그토록 원망하던 그 선수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들. 토트넘과 손흥민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등권과 5점 차이, 2026년 단 한 번의 승리도 없는 팀, 2번 연속 경질된 감독. 이 숫자들이 모두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그 부재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는 토트넘에서 138골을 넣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트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팀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팬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지금의 토트넘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없음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축구의 진실을 찾는 여러분,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화제가 되는 장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트넘은 강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강등된다면
과연 20년 후에 다시 예전의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냥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방향이 지금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